안녕하세요. 길을 제시하는 최원길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혼 재산 분할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5가지입니다. 여러분, 재판상 이혼을 고민 중이시거나 재산 분할 협의를 앞두고 계시다면 무조건 이 5가지를 알고 임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하셨는데 오히려 수천만 원 빚을 떠 안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단 한 가지를 모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재산 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무턱대고 재산 분할을 청구하시면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하고 잘못하면 빚 폭탄을 떠안게 됩니다. 첫 번째, 결혼 전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결혼 전에 산 내 명의 아파트는 절대 안 뺏긴다. 틀린 말입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투기 재산으로 한다고 정하여 배우자 각자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 명의 아파트 대출을 같이 갚았다거나 전업주부로 가사 노동을 했다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여가 인정됩니다. 대법원도 일관되게 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짜 핵심은 다음입니다. 두 번째,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아직 받지도 않은 퇴직금이 무슨 재산이냐? 틀렸습니다. 과거 법원은 이혼 당시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앞으로 퇴직금을 받을 사정이 있더라도 아직 직장에 근무 중이라면 퇴직금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대법원은 이미 받은 퇴직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받을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모두 분할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는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은 이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 본인이 60세에 도달 이 3가지 요건을 갖추면 그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연금도 재산 분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 권리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꿀팁을 드리자면 만일 재산 분할 대상 중 퇴직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라면 정년에 가까워질수록 높은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해서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는 혼인 기간이 꽤 긴 경우일 것입니다. 세 번째,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헷갈리시면 청구를 통째로 놓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가령 바람 피운 배우자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재산 분할은 말 그대로 재산 정산입니다. 누가 잘못했든 상관없이 청구합니다.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겁니다. 2가지는 별도로 청구해야만 합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하다가 이걸 누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늦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중요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번째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데 소송 결과에선 수억 원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법리입니다. 바로 재산 분할의 산정 문제입니다. 딱 2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무엇을 나눌 것인가? 둘째, 얼마로 나눌 것인가? 어렵지 않지요? 첫째, 무엇을 나눌 것인가라는 문제는 과연 어떤 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입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결혼 생활 중에, 즉 혼인이 파탄 나기 전에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눕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서 파탄이 난 이후에 새로 생긴 자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023년에 2사람의 결혼 생활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남편이 새 사업을 대박 터뜨려서 돈을 많이 벌었거나
아내가 혼자 열심히 돈을 모아 집을 샀다면 이건 분할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탄 전에 같이 모은 것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실제 소송에서는 대체 언제 혼인이 파탄난 것이냐, 이 날짜를 두고 피 터지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인지, 집을 나간 날인지, 외도가 발각된 날인지, 아니면 이혼하겠다고 카톡을 보낸 날인지, 이 시점을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 내 재산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얼마로 나눌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자, 나눌 재산을 정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 재산의 가치는 언제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입니다. 법원은 언제 기준을 잡을까요? 혼인 파탄 났을 때의 기준일까요? 지금 기준일까요? 정답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직전 마지막으로 재판을 마치는 시점의 시세로 계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2023년에 파탄이 났을 때 아파트 값이 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3년 동안 길어지면서 재판이 끝나는 지금 2026년에 이 아파트가 8억 원이 됐단 말이죠. 그럼 법원은 이 아파트를 8억 원으로 잡고 재산을 나눕니다. 반대로 아파트 값이 폭락했다면 떨어진 값으로 계산해서 나눕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건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재산 분할은 적극 재산만 나누는 게 아닙니다. 빚도 분할됩니다. 법에서는 이걸 소극 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부부가 함께 진 빚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 대출, 자녀 양육을 위한 대출, 함께한 사업 대출 모두 분할 대상입니다.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재산 분할 청구가 오히려 빚 폭탄이 됩니다. 실제로 마이너스 재산 분할도 가능합니다. 무조건 청구하면 절반은 받는다. 절대 틀린 생각입니다. 청구하셨다가 빚만 떠 안으실 수 있습니다. 단 도박빚이나 사치성 채무, 한쪽 배우자의 개인적 빚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 판단은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상대방의 자산과 빚을 파악한 다음 청구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고민 중이시거나 재산분할 협의를 앞두고 계시다면 반드시 확인할 사항입니다. 첫째, 혼인 전 재산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둘째, 퇴직금, 연금도 재산분할됩니다. 셋째,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각각 별개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넷째, 부부의 공동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하기 직전까지 형성된 재산이 분할 대상 재산이 되고 그 가치는 판결 선고 직전의 시가로 산정합니다. 다섯째, 빚도 분할되므로 무조건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재산 빼돌리기가 의심되거나 빚 문제가 얽혀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길을 제시하는 최원길 변호사였습니다.